부모님들이 말씀을 잘하시면 아이가 잘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유전자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모나 환경요인은 여기 작용합니다. 여기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변연계, 정서와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의 깊숙한 부분인데요. 부모, 자녀 상호작용 치료라는 걸 해가지고 아이들의 요것을 따라 붙일 수 있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만 보고 우리가 아이가 단어가 는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신의진의 콕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달 지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아는 게 순서지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아이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이 자체의 어떻게 보면 체질적이고 자기가 타고난 잠재적인 능력.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씀을 잘하시면 아이가 잘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유전자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부분은 환경이나 특히 부모님의 자극, 얘가 얼마나 언어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 자랐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언어 능력이 차이가 난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많은 연구에 의해서 다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발달 같은 경우는 언어 발달은 특히 여기 브로카 또 베르니케 에리오 이게 언어 중추인데 이 부분이 잘 발달된 걸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지능 검사를 해도 언어성 IQ가 많이 높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 좋은 환경이면 자기가 타고난 유전자만큼 많은데 문제는 아무리 잘 타고난다 하더라도 이 부모 환경에서 아이에게 말을 잘 안 해주거나 요즘에 특히 걱정되는 게 있죠. 사람하고 상호작용하지 않고 미디어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유튜브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기만 주로 노출된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언어 발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모나 환경 요인이 여기 작용합니다. 여기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변연계, 정서와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의 깊숙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 그 아이의 뇌를 자극하는 이런 환경적 요인이 함께 갈 때 이 아이의 이 언어 중추도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환경 요인이 어디냐? 아이에게 들려주는 단어의 숫자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부모의 언어적인 특성이 중요합니다. 단어를 얼마나 다양하게 쓰는지. 문장의 길이를 너무 길어서 아이가 다 못 알아듣게 하는 부모도 사실 계십니다. 저한테 오면은. 이거 뭐야를 계속 물어보는 부모도 계셔요. 아이에게 말을 따라 해줘야 되는 한국에 자꾸 이거 뭐니? 이렇게 따져대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장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 특성이라든지 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이게 있죠. 언어는 결국 비언어적인 소통이 익어야지만 언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특히 부모가 얼마나 아이하고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느냐 얼마나 반응을 빨리빨리 잘해주느냐 심지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아이가 어떤 언어적인 발성이나 행동을 하면 그랬구나 엄마는 이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를 계속 아이하고 얼마나 하루에 상호작용 해줬느냐 그냥 이거는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밥 먹어 이렇게 그냥 우유 먹어 우유만 먹이고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니고 우유를 먹으면 하나 맛있나 얼굴도 보면서 감정 전달하는 이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을 얼마나 했나 하는 이 비언어적 소통이 이 부분을 참 많이 발달시키죠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 요인들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실은 아이가 언어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치료를 할 때도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분석해서 이 아이는 여기 같아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이걸 너무 못했다 그러면 이쪽을 잘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언어 치료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보다. 근데 이게 1970년도에 미국에서 이미 한 연구예요. 여기 보면은 아이의 이게 연령이고 이게 아이가 할 수 있는 단어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아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상위 그룹에 있는 그 부모를 가진 아이들보다 언어가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좀 마음이 아픈 사실 그래프예요. 36개월도 안 됐는데 이 집안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가 지능 차이가 날 리도 없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가 참 학자들한테 큰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언어가 발달하는 뇌를 생각하시면 저는 이해하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서 아이들이 말을 잘 이렇게 발달 늦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 치료가 아니라 심지어 부모, 자녀 상호작용 치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PCIT라는 좋은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이들을 결국
요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도 상위 아이들만큼 올라가려면은 그 부모 자녀 상호작용 치료라는 걸 해가지고 아이들의 요것을 따라 붙일 수 있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 격차에 의해서 아이들이 단어 숫자가 차이 나는 애를 좀 더 분석을 하니까 이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훨씬 안 해주시는 말이 격려하고 잘했다 이런 다정한 말을 못 하시고 반대로 좌절하고 너 이거 나쁘다 잘못했다 이런 단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부모의 단어의 수만 비례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칭찬을 많이 하고 비난과 좌절의 말을 적게 하는 긍정적 양육지수를 높여야지만이 아이들이 언어 능력도 향상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투로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의 아이가 나중에 36개월이 지났을 때 얼마나 언어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한 그룹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리나라는 이 그룹입니다. 여기는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의 뇌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제가 앞으로 질문하실 우리 배소영 교수님께서 세계적 학자와 똑같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단어를 들려주고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벌써 대한민국에 1년 동안에 이런 연구를 했더니 상위 그룹의 아이들은 하위 그룹보다 10배 이상 부모들이 말도 많이 하고 상호작용도 많이 한다고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볼 때 또 재밌는 거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 언어 발달을 위해서 책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어떤 부모님들은 책을 그냥 읽어만 줄 뿐이지 상호작용을 안 해가지고 오히려 책을 안 읽어주는 부모보다 더 아이가 언어 발달이 되지 않는다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책만 보고 우리가 아이가 단어가 는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혹시 배소영 교수님한테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육아는 과학입니다. 신혜진의 콕팁이었습니다. 언어 발달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웃으면은 자기도 좋아하고 부모가 인상을 쓰면은 큰일 난다. 학자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제가 아주 중요한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는 발달 실험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